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기본 패널, 즉 베이직 패널에 있는 메뉴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화이트 밸런스랑 톤이랑 외관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벨이랑 톤은 제가 기존에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복습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외관 정도 살펴드리면은 이 기본 베이직 패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기본 패널까지만 만져도 사진 보정이 거의 한 80, 90%는 완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곡선도 좀 만져줘야 되는데 곡선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색 보정은 기본 패널만 만져도 한 90% 정도는 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오늘 내용이 중요한데요. 약간 긴장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측 패널에서 이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뭐 메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패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기본 패널이라고 명칭을 칭할게요. 이제 이 패널을 펼치면은 이제 하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는 크게 보면은 처리 방법, 프로파일, 흰색 균형, 톤, 외관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처리 방법, 프로파일, 흰색 균형, 톤, 외관. 근데 이제 처리 방법과 프로파일은 뭐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결론은 굳이 이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죠. 만약에 얘네 처리 방법이랑 프로파일 얘네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흰색 균형, 즉 화이트 밸런스랑 톤, 외관 세 가지를 컨트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화이트 밸런스 다시 보시면은 제가 3번에 걸친 강의 끝에 얘네가 각각 RGB에서 서로 보색인 애들 두 그룹을 묶어서 표현을 해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걸 끝까지 올리면 노란색이 되고요, 끝까지 내리면 파란색이 되죠.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음에 색조도 끝까지 올리면은 이렇게 보라색이 되고 끝까지 내리면은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역시나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이때 실제로 보정을 할 때는 제가 스포이드로 흰색이 될 만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컬러 코렉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컬러를 뭐 이렇게 따뜻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살짝 올려서 그레이딩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포이드를 찍은 다음에 온도를 조금 올려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색조도 좀 올려주는 편이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스포이드 찍은 다음에 색온도 조금 올리고 색조 조금 올리는 편이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프리셋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사전 설정 값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도비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원본을 누르면 당연히 원본이 되지만 여기서 뭐 일광, 크림, 그늘 이렇게 누르면은 상황에 맞는 화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네를 클릭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어요. 가끔 자동은 눌러주긴 하는데 자동은 쓸모가 있어요. 즉 정말 감이 안 온다 싶으면은 이게 원본에서 자동 한번 눌러서 이걸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컬러 그레이딩 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화벨 자체는 어도비 프로그램도 그렇고 로우 파일도 그렇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수동으로 스포이드 찍은 다음에 조금씩 만져주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사진은 아마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 밑에 톤도 제가 여기 메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기화를 시켜놓고 보면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인물 사진에 컨트라스트가 강한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밝은 영역 내리고 어두운 영역 올려서 사진의 전반적인 느낌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출을 올려서
적당한 밝기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기를 올리다 보면은 그 머리카락처럼 검게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밝아지면서 어색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비를 눌러서 살짝 이 부분을 어둡게 내려주면은 적당한 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흰색 계열하고 검정 계열은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기분상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 정도 이렇게 만져주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마우스로 했지만은 평소에는 최대한 키보드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키보드로 하는 게 결국엔 더 빠르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초기화해서 더블 클릭하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자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잘 되느냐? 이게 완전 복불복이에요. 화이트 밸런스보다는 이 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조금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복불복이라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는 보시되 눌러봤는데 영 엉망이다 싶으면 그냥 수동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처음부터 아예 저거 누르지도 않아요. 그 인공지능이 좀 더 발달한 미래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의 어떤 그 컴퓨터의 저 자동 톤 보정 기능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에 들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다시 원본으로 돌리고 아까대로 밝은 영역 내리고 어두운 영역 올려서 사진의 전반적인 이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것 같으니까 올려서 사진을 밝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머리카락을 조금 검게 만들기 위해서 대비를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엔 뭐 이거 그냥 매너상 조금 만지고요. 너무 올렸나?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제가 참고로 이 자동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이거 Alt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얘네 올리면은 저렇게 화이트 홀이 뚫리는 순간은 막 이렇게 찌꺼기가 보이고 얘네 내리면은 찌꺼기 안 보인다. 근데 얘네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잘 안 됩니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확보를 해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작동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이론상으로는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가장 적당해 보이는 값으로 이제 이게 조절이 되는데 별반 쓰지를 않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렇게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명한 강사들도 저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잘 작동이 되면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런 게 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대충 감으로 이렇게 띡띡띡 찍고 넘어가면 그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물론 사진을 보정하는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 마지막 이제 외관. 외관 이거 뭐냐? 외관은 크게 네 가지로 부분 대비, 디헤이즈, 생동감, 채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 대비는요 미드톤의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진을 볼 때 미드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이 있고 그 가운데 중간 영역이 미드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진에서 느낌을 많이 좌우하는 게 그 미드톤이거든요. 저 부분 대비는 일부분의 대비란 거의 약자예요. 영어로는 clar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부분 대비란 말로 번역을 했고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전체 사진의 대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부분, 그게 어디야? 미드톤의 대비를 보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명목상 그렇고요. 실제로 저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부분 대비라는 느낌은 잘 나진 않아요. 미드톤의 대비를 조정한다는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 실제로 저걸 활용을 할 때는 그냥 질감을 컨트롤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질감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시죠. 이걸 부분 대비를 올리면은 이렇게 되고 부분 대비를 내리면 이렇게 돼요. 다시 올리면 이렇게 되고 내리면 이렇게 되고 느낌 오시죠? 부분 대비를 올리면요 그 질감이 거칠어지고 디테일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약간 샤픈을 주는 듯한 느낌도 나고 샤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아무튼 조금 사진이 선명해지는 느낌이 나고요. 이 부분 대비를 내리면은 뭔가 그 흐리흐리해지면서 뽀샤시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 대비는요 너무 많이 건드리면 사진이 굉장히 촌스러워집니다. 이것도 촌스럽고
이것도 촌스럽죠. 일반적으로 부분 대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진 예시를 들 게 뭐가 있을까? 그 인도 사진 아세요? 혹시 인도에서 전통 의상 입고 계신 분들 인물 사진을 막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돈 얼마씩 주면서 찍는 사진들인데 그것 때문에 인도 가시는 사진가 분들 많으시죠? 그거 다 돈 주고 찍는 거예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장을 하고 약간 노인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주름 같은 것도 좀 선명하게 느낌을 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물 사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부분 대비를 올리고요. 그 일상용, 인스타용 이런 사진은 부분 대비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살짝 내려주는 것도 포샤시한 느낌이 나면서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 대비를 거의 건들지 않아요. 저거는 어떻게 건드려도 좀 촌스럽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내가 질감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하면 저 건들고, 아니야 나는 좀 뽀샤시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면 좀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말고 그 뭐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가 질감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저거를 살짝 강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디헤이즈인데요. 자, 이 사진이 제 보정된 사진인데 제가 원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기야. 저 헤이즈라는 게요, 안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헤이즈라고 하면 안개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 보면은 이렇게 좀 뿌옇게 됐잖아요. 이렇게 뿌옇게 된 거를 좀 처리해주는 메뉴입니다. 이거를 디헤이즈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전까지 이렇게 뿌였던 사진이 좀 깔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헬기에서 찍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헬기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하면은 이런 이렇게 뿌옇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커버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올리시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대비가 올라가면서, 두 번째, 밝기가 좀 살짝 내려가는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다시 여기서 사진에서 대비만 살짝 올라간 것보다는 살짝 사진이 어둡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똑같이 50씩 주면, 대비를 50 준 사진이랑 디헤이즈를 50 준 사진은 디헤이즈를 50을 준 사진이 좀 더 어둡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뭐 정확하게 맞추는 게 뭐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뭐 한 2? 뭐 이 정도 느낌이랄까요? 약간 뭐 채도도 좀 올라가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시기를 뭐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찍은 사진을 올릴 때 좀 잘 먹히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저것도 어디까지나 자동 기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저 기능을 쓰면은 비네팅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가 좀 지나치게 비네팅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위에 설명한 자동 기능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먹히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남발하진 않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가끔 안개가 심한 경우인데 살짝 한번 매겨주는 정도로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거의 사용 안 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보정을 마친 상태가 이거였거든요. 초기가 이 상태였고 보정한 게 이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디헤이즈를 좀 더 주면은 사진이 굉장히 탁해져요. 그렇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이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들고 얘만 건들면은 뭐 나름 괜찮은데, 다른 보정, 그러니까 즉 이런 전반적인 밝기나 이런 거를 제 마음에 들게 고치고 났는데 디헤이즈를 주면은 살짝 사진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밝기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의도치 않게 대비가 세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소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밑에 생동감이랑 채도, 얘네 뭐냐? 이 생동감이랑 채도는요, 둘 다 그 사진의 채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긴 해요. 근데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이 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색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채도를 올리면 사진이 이렇게 색이 모든 게 강해지고, 내리면은 사진이 색이 모든 게 약해지고, 예를 들어 채도를 다 빼버리면 흑백이 되겠죠? 채도를 다 올려주면은 완전 촌스러운 사진이 되고요. 근데 이 생동감은요, 약간의 인공지능이 가미된 고급 기능인데요. 얘는 이제 기존의 채도가 약한 애들 위주로 먼저 건드려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 인물 쪽은 아무래도 채도가 좀 세고 얘네는 채도가 좀 약하죠. 혹시 지난 제가 먼셀의 색채계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먼셀의 색채계 얘기할 때 약간 흘러가는 얘기로 명도가 올라가면은 채도가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명도가 올라가면은 채도 표현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고 채도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 경우에는 배경이 명도가 높잖아요. 햇살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도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이 채도가 약하기 때문에 생동감을 건들면은 이 인물보다는 배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조정이 돼요.
이 채도를 보면 이 인물도 같이 엄청 빨갛게 되잖아요. 이 배경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인물도 엄청 빨개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물의 색이 많이 안 변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저 생동감은요, 웬만해서는 인물의 어떤 피부색을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게 의도대로 잘 되진 않지만은 어도비에서 저걸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인물을 인식을 해서 인물의 피부색은 최대한 변동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 색이 변동이 되도록 의도는 했습니다만, 사실 인물의 피부색이라는 게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받는 조명이나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 휴먼해라는 작품을 보면, 제가 뭐 저작권 때문에 이 유튜브에는 그 사진을 올릴 수가 없지만은 휴먼해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휴먼해라는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은 뭔가 감동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지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피부색을 통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진짜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는 경우가 좀 달라서 굉장히 피부색이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피부색을 저 어도비 생동감이라는 저 메뉴가 잘 컨트롤 해주냐? 아닙니다. 하지만 동양인들,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그래도 좀 잘 먹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피부색이라고 하는 스킨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킨톤 있잖아요. 그 스킨톤, 주황색 계열, 그 스킨톤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채도는 잘 안 건드리는데 생동감은 많이 건드리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채도를 좀 빼요. 그리고 생동감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도는 마이너스 5 정도로 좀 빼고 생동감을 플러스 20 정도나 플러스 15 정도로 넣는 편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 이 사진도 보면은 생동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와이프 피부색은 많이 안 바뀌는 선에서 뒤에 있는 이 풀색이나 뭐 옷색도 조금 살아나는데, 채도를 올리면은 피부색도 엄청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채도를 올리진 않고요. 채도는 살짝 빼줘요. 오히려 채도를 살짝 빼주고 생동감을 20 정도 넣어줍니다. 채도를 왜 빼느냐, 뭐랄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랄까요? 생동감을 뭐 20 정도만 올려도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이 약간 촌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거를 살짝 중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빼는 거죠.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개념으로 채도는 마이너스 5로 빼고 생동감은 플러스 20 정도로 줍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뭐 습관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제 습관을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까지 하면은 드디어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 라이트룸의 보정이 한 80%, 90%를 차지하는 기본 베이직 패널에 대한 어떤 총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을 위해 달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그 밑에 이제 보면 뭐랄까요, 곡선, HSL, 토닝, 세부 렌즈 교정, 변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 디테일한 보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굵직굵직한 줄기를 이해하는 데는 오늘까지 이해하시면 아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는 당연히 저 강론들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요, 프리셋에 뭘 넣을 거냐, 요 얘기로 연결을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 보정하는 과정 보여드릴 때 사전 설정, 즉 프리셋을 한번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화벨이랑 밝기 정도만 주고 넘어간다는 거 제가 시연해 보인 적이 있는데, 저 이제 강론들을 익혀서 프리셋에다가 일단 넣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보정은 기본 패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그 기념비적인 부분이라서 영상을 녹화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